방가부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홍산문화 때부터 이제 머리의 표식이라든지 다리 표식이라든지 단전 표식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여신상 이제 이런 분석을 하고 형태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우한양에도 보면 여신상이 이렇게 나오죠. 정확하게 단전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고 하단전이죠. 그리고 여기는 방가부자입니다. 머리는 깨졌습니다만 여기에 상투 문양이라든지 구멍이 뚫려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기왕의 어떤 그런 부분과 연결선상에서 바라본다면. 네. 그리고 홍산문화기 때는 이제 남신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삼신 하느님 여신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신이 등장하는 거죠. 이 남신들은 누굴까요? 이런 여신들을 제사했던 제사장, 환인이나 당군과 같은 존재들도 이제는 이제 상을 만들어서 숭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한인이나 한웅 당군은 기억을 하지만 마구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잊어버렸죠. 그냥 뭐 민속학에서 삼신할미 정도로만 알고 있지, 우리의 신 하면은 한인 한웅 당군밖에 모르지만 실제로 고대로 올라가 보면 남신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삼신만 등장을 하다가 배달국 홍산문화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남신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제사장이었던 한인, 한웅, 당군이 이제 제대로 숭상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등장합니다. 또 이때 보면 이거 우한양에서 발견된 옥인인데요. 여기서 여기 표식이 있어요. 이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도 처음엔 이걸 하나도 주목하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 중국인 학자 중에서 뭐 제3의 눈 표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한 분 딱 지금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그런 식의 시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분명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중국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잘 못했던 거죠. 기왕에는. 그리고 남신상인데요. 남신상도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방가부자입니다. 다리가 조금 약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방가부자의 단전에 손을 올리고 있고 이렇게 머리는 상투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율려를 이제 소리를 통해서 이제 수련하고 하는 그런 형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이거를 단순히 이제 무당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삼신, 제천 또는 당군의 당군, 한인, 한웅, 당군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산 문화는 이제 우리 기록에 의하면 분명히 이제 배달국 문화고 거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제단이 나왔으니까 제단에서 이제 이런 선도 문화와 이제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어떤 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그런 기록에 보면은 많은 기록에 보면은 이런 동이족들은 이제 동북방으로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크다, 그리고 얼질고 예술 바르다, 그런 부분을 이제 특징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 군자들이 살고 있고 군자들은 죽지 않는 군자 불사지구고 또 거기 가면 삼신산 불로초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의 문화를 이런 선도 문화, 진성 문화. 중국인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러워했죠. 왜냐하면 이게 평화의 문화고 홍익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면이 건강하니까 정신이 건강하니까 몸도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니까 활도 잘 쏘고 맥궁 같은 이제 그런 무기를 잘 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기록에도 보면은 후한서 동의열전 같은 데 보면은 동의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죠. 중국인들은 정말 그런 부분들을 부러워합니다. 어질다, 천성이 유순하다, 그리고 군자 불사구.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한다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신성 문화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도 이렇게 이쪽 지역에 살고 싶어 했다, 동의로 가고 싶어 했다는 내용 나오고. 그리고 어질면 장수하니 군자 불사시국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많은 중국의 이제 당군 조선이 망하고 최소한 그죠?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춘추 시대 때 진한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당군조선은 그 신선향이죠. 삼신산이 있고 거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살고 사람들이 어질고 그리고 또 뭐 모두 흰색이고 빛의 색깔이지 않습니까? 뭐 궁전도 흰색이고 삼신산이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뭐한 독세의 제왕 중에서 이제 흠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이제 뭐 진시황이 서부를 보내가지고 이제 뭐 불로초를 구해오라 하고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선도 문화, 우리가 어떤 나라도 컸고 또 이제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있었고 그런 문화의 원형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부러워하고 어떤 흠모하고 했는데 이제 고조선 이후로는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고 좀 정신도 많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선도 문화의 이제 원형성도 사라지게 되면서 중국이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신선의 원향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중국에서 이제 도교 문화를 만들어서 중국화된 선도 문화, 이제 그게 도교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나라 때 가면은 이제 중국의 도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이런 이 동북방에 있는 배달국 고조선 부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선도 문화의 원형성이 지켜지고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이런 그런 요소 지역에 있는 우하량과 같은 그런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소도도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아무래도 이제 그 백두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두산 일대에 가봐도 여기 이제 그 1920년대 이제 북한 지역에서 사진 찍었다가 후대에 이제 공개한 자료인데요. 백두산 천지 옆에 가보면은 이런 팔각신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덕사라고 백두산 종덕사거든요. 여기 전부 조선인들입니다. 지금은 중국인들이 이걸 갖다가 이걸 다 중국의 어떤 팔계다라고 그렇게 막 호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거를 만들고 또 사진 찍고 운영하고 있던 주체는 다 조선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팔각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가 또 홍산문화에서부터 계속 팔각 문양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선도 최고의 소도였던 백두산에도 이런 문화의 유풍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이걸 장백산 문화로 해가지고 이게 다 만주족의 성산으로 만들어 버렸지만은 실제로 이제 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 조선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제천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죄송한데요. 저거 보천교에서 저렇게 했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보천교. 그거는 모르겠고요. 이거는 그 이전부터라도 이제 백두산 쪽에 그래서 지금도 몇 년 전에 가보니까요. 예.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조석이 남아있어서 네. 기념사진 찍어가지고 올려 있었거든요. 글쎄 저는 요 자료는 북한에서 공개한 자료, 사진 자료를 공개한 거를 너무 신기해가지고 들었습니다. 예. 그냥 실수했습니다. 제가. 네. 북한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네. 보천교라는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천교 있었습니다. 보천교 자료입니까? 네. 보천교 있었습니다. 근데 보천교가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아니죠. 일제시대 때 보천교가 있었다는 거는 맞지만. 있었는데 거기에 그 신도들이 네. 올라가서 저기 천재를 지낸다고 저걸 저렇게 쳤답니다. 근데 벼락을 맞아가지고 다 날아가고 주초석만 남아 있습니다. 주초석. 현무암으로 입에 주초석만 남아 있습니다. 네. 강 네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이제 강의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 때도 가보면은 이제 백두산이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무여족들이 내려와서 신라를 건국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태백산, 백두산의 다른 이름이 태백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강원도 그쪽에 남태백산을 만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단을 지었고요. 그 이름이 이제 마고탑, 천왕당이라고도 하고 마고탑이라고도 하고 구령단 구천탑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8구조, 8개, 중앙은 9잖아요. 그래서 9수의 어떤 의미 또는 마고의 의미가 여기도 이제 남태백산에도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이런 선도 전통이 또는 무사도 전통이 남아져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한국 학계에서 이런 요서 지역에 남아있는 제천 문화, 단묘청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선도 문화적인 시각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국 학계에서 바라보는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은나라를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은나라 종묘의 원형이다, 종묘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제천을 모신 어떤 우주의 어떤 그런 뭐 하느님 또는 내지 뭐 길을 어떤 생명을 모시는 어떤 그런 전당으로 바라보는데, 중국인들은 이제 시조신을 모시는 종묘로 바라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신이 나왔는데 7명의 여신이 다 나왔는데 전부 다 중화민족의 어떤 여성 조상이다, 인격신이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랑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제사문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등급의 여신이 그렇게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조상신앙이 좀 발전한 형태다라고 바라봤고요. 그리고 이제 조상 제사가 중심이 되면서 천지 제사도 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대상을 조상을 중심으로 천지까지 이제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눈에 보이는 하늘,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조상이지만 우리 이제 한국의 어떤 선도 문화에서 바라볼 때는 이제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사람 조상신까지 포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의미는 우주의 생명신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일기삼기, 일삼의 어떤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해석과는 이제 굉장히 다른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계는 여신묘가 굉장히 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통치권자가 들어가서 신권을 독점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권을 독점했고 전욱이라는 인물이 천인을 분리시켜가지고 신권을 독점했고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 고대 문명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바라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어떤 선도 문화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자면은 이제 홍산문화기의 때는 뭐 여신묘는 좁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단총에 있어서 어떤 이런 오픈된 개방형 제천이 중심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 보면은 이런 전부 다 제천이라는 게 폐쇄적인 어떤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중대회 형태의 이제 오픈된 형식의 제천이었고 공동체 전체의 어떤 소통과 통합을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열린 방식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영고 제천이나 동맹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천인합일이나 인내천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모두 다 신이다. 천인합일 사상에 의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인들은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 방식에 있어서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예제 문화라는 해석 또는 신권 독점이라는 해석 또는 한국의 선도 문화, 천인합일, 인내천 사상 이제 그런 정반대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과연 어떤 설명 방식이 이제 이런 상고 문화에 대한 보다 좀 정합적이고 좀 더 이제 타당한 설명 방식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토론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문화의 원형으로서 이제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세계에도 정유님이 이렇게 내버려만 두면 당연히 세계 사람들은 홍산 문화나 이제 그런 문화 전부 다 중국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한국사는 없어지는 거고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의 아류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 중국이 이미 이제 논의를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알아보는 시각을 다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어떤
강론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응을 해서 우리 역사, 우리 문화를 바로 찾고 또 세계에 바로 알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선도에 대해서는 이런 많은 단상들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따로따로 이제 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는 총체상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후대에는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이렇게 비춰지기도 했던 거고 사실은 다 하나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태양 일월 신앙이다라고 많이 알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도 기철학에 기반한 이래 태양이나 어떤 일월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밝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었다라고 좀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무속 샤머니즘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신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선도조의 기철학에 기반한 어떤 세계관으로서 어떤 그런 인식이 이제는 제고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 선도 문화는 이제 그죠 뭐 지금까지도 모든 외래 사상이 계속 들어와도 그 원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생명 사상 또는 이제 조화의 어떤 스피릿 그런 거는 이제 뭐 과거에나 지금에나 변함없는 지금에도 동시대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시점에서 이 선도 사상이 굉장히 또 이제 효용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민족이 뭔가 어떤 활로를 개척해 나간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은 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도 문화를 잘 조명함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이제 역사 문화 침탈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예제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도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사와 우리 문화를 수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는 결국 선도 문화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 한민족이 이런 기가성한 민족이라서 한류가 지금 굉장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한류에도 이런 철학이 있는 한류가 된다면은 그냥 일시적인 한류가 아니라 이게 정말 세계인들의 어떤 존경을 받는 한류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류의 중심 철학으로서 이런 생명 존중 사상이나 조화나 홍익 사상을 딱 중심 가치로 걸고 한류를 막 펼쳐나간다면 이게 한류가 좀 더 가치로워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화 주도국으로서의 이제 국가 이미지를 정립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문화 강국으로서 우리가 좀 이게 한민족의 새로운 한로를 이렇게 들고 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민족이 이제 이 동북아의 어떤 중심 국가나 사상의 중심 국가, 정신의 어떤 중심 국가로서 분명히 기능을 하고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후대에는 이제 점점 잊어져 버리고 우리가 그런 전통을 지키지 못했고 잘 기억을 못하고 지금 뭐 한국 문화의 실체가 뭐냐 그러면 한국인도 모르고 외국인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과거의 어떤 문화를 되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다시 한번 어린 깨어나서 이제 한민족이 어떤 원래의 어떤 원형성을 회복하게 되어서 또 그것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민족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계에도 함께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로 이렇게 나아간 데 있어서 선도 문화는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고 꼭 복원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